자, 매년 인파가 몰리는 헬로윈입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사실 그 골목은 몇십 년 동안 내내 그 골목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번에만 가파른 골목이 된 게 아니란 얘기죠. 전문가 인터뷰도 있었지만 참사가 커진 원인을 네 가지 정도로 보통 꼽아요. 통제 인력이 없었다, 일방 통행을 지정하지 않았다, 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지하철을 무정차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글쎄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 가정적인 질문이라 사실 죄송스럽고 아무래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비했던 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돌이켜봤을 때 조금 더 지금 용산구청이나 주체 없는 축제라고들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어떤 안전 문제에 집중했더라면 가정적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조금이나마 조금 더 막을 수 있을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 공무원들이 주최 측 없는 축제라고 하면서 이제 권한이 없다. 제일 화가 나요, 그게. 물론 공무원 사회 특성상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답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런 식의 대응을 한다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법이 없다고 제도가 없다고 해서 어떤 사태나 이런 사고를 누가 먼저 나서서 막자 이런 것들이 있긴 어려우니까요. 네. 다시 한번 국민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고 공직자로서의 다시 한번 태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경 대변인 어떻습니까? 우선은 마음이 너무 먹먹하고요.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저는 저희 아기가 갈 뻔했던 곳이라 그래서 더 마음이 먹먹하고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진짜 애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모 입장에서 부모님들 지금 정신도 없으실 거예요. 그 가족들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생태 같은데 자식이 또 어떤 20살짜리 여학생은 다녀오겠다고 5만 원 용돈 쥐어줬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용돈 쥐어줘 갔던 애가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내 새끼가 왜 죽었지? 그 이유도 모르게 그냥 그들 사이에서 뭔가 잘못한 것처럼 누군가 잘못 미른 것처럼 그 주변 상인이 누가 꼭 뭔가 문을 안 열어줘서 잘못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몰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애도만 할 것이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 자식이 왜 죽었나? 그리고 나서 애도가 되지 무조건 덮고 무조건 슬퍼만 하라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왜 가해자인 거 마냥 왜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되냐라는 말이 비공식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최소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면이 부재한 것인지 왜 우리가 질문도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 이런 용어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진상규명 용어 얘기하는 것도 그냥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자식이 왜 죽었지? 뭐가 부족해서 죽었지? 라는 것은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거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거는 정치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대검에서 무슨 뭘 꾸렸다고 그래요. 솔직히 왜 대통령실이 아니고 대검에서 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정말 사실 그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정부 책임은 정부 책임이고 지방정부 책임은 지방정부 책임인 겁니다. 근데 이걸 아니라는 식으로 좀 장관이 나서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가 괜히 너무 아침부터 감정이 앞서서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가 일방통행 왜 지정하지 않았냐, 왜 이태원역을 무정차역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였는데 오히려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나온 변명은 이겁니다. 시작하고 종료 시점이 정해진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정차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작년에는 무정차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좀 변명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교통공사가 저는 그 무정차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어떤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것, 그다음에 사전에 계획하지 않더라도 교통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역사에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이 많아진다면 무정차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댈 필요가 없다. 책임 소재 때문에 기관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렇게 될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은 작년에는 뭐 무정차한 것은 방역 차원에서 뭐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확인되면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네.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많은 인파가 방역 차원에서 이제 무정차를 통과했던 것인데 올해도 안전 차원에서 좀 이런 문제 다시 한번 접근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아까 전문가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그 용산 소방서장한테 상황 보고를 받았을 때 소방서에서는 전혀 통제 계획이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전 계획상 차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뭐 안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대변인? 경찰도 그런 것 같고 지금 소방도 그런 것 같고 경찰에서는 뭐 200명 조금 안 되게 나온 것 같은데 137명이래요. 예. 그러니까 사복 경찰이 137명이고 정복 경찰이 58명으로 제가 언론에서 파악했는데요. 근데 그 사복 경찰이 많았던 것은 한마디로 뭐 마약이라든지 성범죄 그쪽으로만 너무 그러니까요.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마약이 나왔던 것은 한동훈 장관이 요즘 마약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그랬나? 그냥 이건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그리고 더 많이 모일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솔직히 과하게는 30만 명 모일 거라고 예상했던 언론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때 어떤 것을 국민 안전과 생명의 안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대처하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거를 당연하게 우리 국가, 지방단체, 정부에서 소방이라든지 경찰에서 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그 2002 월드컵 때도 있었고 촛불 집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오셨지만 한 번도 이런 사고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했던 거죠. 지방정부든 국가든 했던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회의사항에서도 전혀 빠져 있었다라는 점.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질의를 하고 국회에서도 오늘 질의를 하고 좀 이거는 정치 공방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좀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경태 의원인가요? 나와서 이거는 여야 다 같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책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실이 무엇이냐, 네. 왜 이렇게 됐냐 그거를 지금 질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태원역에 뭐 무정차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두고도 서로 싸움이 좀 벌어졌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는 무정차를 적극 요청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사고가 난 다음에서야 구두로 요청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뭐 행안부 장관이나 용산구청장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책임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보면 어쨌든 이런 사회적 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나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다 지키기 위한 책무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네. 뭐 직간접적인 국가의 책임이 다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 소재를 좀 논하기보다는 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라 이런 분들이 좀 법조인 출신이라 보니까 약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에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에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처음에는 용산구청장이 말씀하실 때 저는 왜 저러지 했는데 어젠가요? 보니까 축제가 아닌 현상이었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들하고 있어요. 발언들은 네. 국민들이 뽑아주신 용산의 물론 그것이 이제 주체 없는 지자체 그런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일이 사고가 벌어졌다면. 벌어졌다라는 책임에서 그렇죠. 단체장으로서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많은 국민들이 이 아픔에 충분히 슬퍼하고 공감하고 좀 그런 것에 집중할 때이지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뭐 책임 소재에 대한 발언들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국민들이 더 화가 나고 제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요. 사전 예방 조치가 더 필요했었을 것 같고 그랬으면 충분히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충분히 배치했었어도 사고는 터졌을 것이다.
뭐 사고 막는 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가 본인들이 그런 거 조심하라고 뽑아놓은 자리잖아요. 사실은 행정안전이란 말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용산구청도 자기네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왜 주체가 없는 행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유체 이탈 합법이 나오는 겁니까?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 장관이다 보니까 추후에 있을 어떤 말씀하신 대로 좋네요. 책임 공방에 있어서 이제 명확히 선을 그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고하실 필요가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원수고 정신적 지주잖아요, 대통령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들과 딸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은 대통령이거든요. 네, 주무부처 장관이 지금 이러한 발언들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느끼시는 것이 죄책감이라고 해요. 네. 한 명이라도 더 살릴 걸 또 막 CPR 했는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거기에 따른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것 같은. 그렇죠. 근데 거기 계셨던 시민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때 이 안전에 재난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인 주무부처 장관이 이런 식의 발언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오히려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민 장관 편을 들었어요.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요? 이 말이. 게다가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모이는데 질서 유지를 하고 상황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거. 이거는 납득이 가나요?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가요. 대통령의 사고방식도. 다 이해가 안 돼요. 그 네. 사고 현장에 가서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본인들의 이제 사고 당하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 물건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사진 보면 밟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밟고 지나가면서 여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약간 이 워딩으로 저는 그렇게 네. 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냐 여기서 이 질문을 세상에 굳이 할 끔찍해라. 필요가 있었냐. 네. 그리고 행안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그 방명록에 이제 추모식의 방명록에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10대, 20대 그리고 젊은 사람들 뭐 40대도 젊죠 솔직히. 그런데 편히 쉬십시오를 또 썼어요. 편히 쉬어져요 지금. 편히 쉬십시오. 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사과 한마디 지금까지 정부에서 사과 한마디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오히려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오히려 더 사과를 했어요. 사과 한마디 없다. 그래서 앞에 질문했었던 거 용산경찰서하고 서울교통공사가 거기 우리 책임 아니야 서로 무책임을 얘기하는 게 책임 좀 왜 봐요. 그러겠어요. 야 이거 우리가 독박 쓰겠구나 하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위에서 아무도 지금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 불행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제대로 밝혀야 된다. 네. 그리고 대통령 이런 생각으로 국민 바라보시면은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 30일 저녁 5시 정도에 기자들에게 구청장 입장문을 메일로 보냈다는 겁니다. 사고가 29일 날 밤 10시 정도에 났는데 그 다음 날 오후 5시 정도에 구청장 입장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늦게 입장 발표한 것도 웃기지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과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황당무계하단 말이죠. 자, 왜 이렇게 용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걸까요? 김용태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책임에서 구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축제 아닌 현상이었다라고 발언에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축제라고 하면 관련 법상 그 해당 지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재가 다분하기 때문에 아마 현상이었다라는 말로 좀 법적 공방을 피해가려는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용산구청장의 영혼 없는 사과보다는 먼저 그 말도 제발 황당무계하죠. 사전 뭐 이런 네. 말씀도 하신 거 보면 글쎄요, 저는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이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 같은 여당이지만 저도 송구하다라는 말 한마디 그럼요. 정말 현장에서 뭐 구청장이 CPR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현장 책임자로서 뭐 주체 없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체장이 가서 국민들의 이런 아픔에 공감하고 해야지 법적 소재 책임 공방에 있을 앞으로 다툴 이런 문제를 벌써부터 다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단체장상, 지도자, 리더냐라고 비춰봤을 때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글쎄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영혼 없는 사과보다는 정확히 어떤 사전 준비를 했고 실제로 잘 시행이 됐는지 파악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영혼 있는 사과를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왜 본인들은 책임이 없고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최 측이 딱히 없으면 구청 혹은 지자체에 속하는 것이지 무슨 햇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나는 정말 이 구청장 그날 29일 밤에 이 문제가 터졌는데요. 30날 오전 2시 40분경인가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네 홍보하는 아주 그냥 밝게 웃으면서 그런 걸 올려놨어요. 2시 46분에. 정말 제정신입니까? 그런데다가 영혼 없는 사과를 하기보단 이게 낫다고요? 영혼 있는 사과를 하라고요. 왜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황당무계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용산구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주최 측 없는 행사였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그런 건데요. 참석 며칠 전에 있었던 긴급대책회의에 구청장은 참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회의는 부구청장이 했다는 것이고요. 안전통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뭐 마약이니 성희롱이니 뭐 그딴 거에 대한 그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10만 명 이상이 모일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는데 왜 안전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용태 의원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아니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네. 점점 발전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좀 다른 케이스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개정되면서 안전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 그럼요. 거잖아요. 네. 이런 축제를 뭐 자꾸 주체 없는 축제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제가 만약에 단체장이었으면 저희 지역에서 할로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행사고 그렇죠. 외국 매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오는 연례 그런 행사고 곳인데. 했다면 예. 조금 더 안전 부분에 있어서 주의와 당부를 단체장으로서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뭐 글쎄요, 저는 뭐 책임 소재를 지금 따질 건 아니지만 정무적인 책임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건 이경 대변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정치권만 정쟁 멈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출퇴근이나 이런 쪽에 대통령 경호 인력들이 좀 많이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용산 쪽에 사람들이 좀 안전할 수 있는 안전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없었다 뭐 이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우선은 정치권 민주당에서 뭐 정쟁을 멈추겠다 이렇게 선언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메시지가 개인 메시지, 그냥 개인 SNS 글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게 상당히 많은 기사화가 됐고, 그리고 민주당 내의 개인으로서는 본인 개인 메시지 내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잘잘못은 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혹시 기사에서 댓글은 아마 보셨는지, 그러니까 기사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기사화된 부분, 그 기사의 댓글은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솔직히. 맞는 말인데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네. 이것도 국민 정서이니까, 그러니까 개인 메시지 하나로 사람을 만약에 죽이거나 이게 민주당의 전체 뭐 정쟁으로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보여지게끔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국민들의 생각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에 대한 경호 인력이 700명인데 이태원에 이번에 10만 명 몰리는 그 행사에는 137명 혹은 뭐 200명 배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 먼저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참사를 대하는 정치권의 자세 30초 정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일단 당연히 정쟁을 내려놓고요. 네. 지금 일단 저조차도 그 영상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막 그 밑에 깔려 있었던 분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그 외침들이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이 좀 국민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충분히 슬퍼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저 짧게 하나 네,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슬퍼하는 건 맞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근거에서요. 피해자,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 피해자 희생자를 이것을 그 사망자 부상자로 해야 된다는 공지가 공무원들한테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애도하자면서 본인들이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네.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